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64회 기왕불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서 탓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이 일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 하고요. 또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탓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더 무서운 충고죠. 아예 야 이미 일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너한테 아무 말 안 할게. 이 말은 사실은 지나갔기 때문에 네가 지나가기 전에 언행을 더 조심하라라는 무서운 충고입니다. 이럴 때 과연 이런 표현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이것은 과연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지 그 고사 속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낮자 공부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사실은요, 이 글자를 여러분이 이미 기자로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성복, 기성세대, 기왕 이럴 때 쓰는 자인데, 이 이미 기자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요, 고소한 음식을 나타내는 고소할 흡자 옆에 무릎 꿇고서 무엇을 숨 막히도록 먹는다는 표현에 숨 막힐 기자입니다. 그래서 음은 기를 땄고요, 뜻은 고소할 흡을 땄죠. 즉 무슨 얘기냐, 고소한 음식을 숨이 막히듯이 집어먹으니까 이 음식이 금방 아주 다 떨어져 버렸다는 데서 이미 다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 할 때 기득은 이미 얻어서 차지하는 건데, 마치 음식이 고소해가지고서 숨이 막힐 지경으로 빨리 먹어버려서 이미 얻어버린 그러한 것을 기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할 때 기왕, 현재보다 이전이죠. 지금보다 이전 지나간 것을 기왕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자를 보니까요, 음식이 궁했던 옛날 상황이 떠오르지 않나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 자식 앞에 밥 한 그릇 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밥은 마치 냄새 맡기도 전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동이 나는, 이래서 임이라는 말이에요. 즉 아이들 많은 집에 밥 한 그릇 놓고 아버지 부르러 간 사이에 밥 한 그릇 뚝딱 없어졌어요. 이미 바닥이 나버린 거죠. 이미 기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난했을 때 가끔 생각나게 만들죠. 우리 개판 5분 전이라는 것도 그런 말이잖아요. 6.25 전란 후에 배가 고픈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찍고 뚜껑을 열기 전에 땅땅땅 두들깁니다. 개판 뚜껑 열기 3분 전, 5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진짜 개판 5분 전이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그 밥은 금방 동이 나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미 기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 글자는요, 지나가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축거릴 척이라는 이 글자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날생이 변화해서 주인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해석할 때 주인주라고 해서 주인과 관계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 글자가 변형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즉 이게 날생자 변형이니까 모든 생물이 세상에 나왔다가 갔다가, 즉 한 번 왔다가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갈왕, 사람이 나중에 가다라는 뜻은 갈거로 더 많이 쓰였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가든 뭘로 가든 전혀 상관이 없이 쓰였죠.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생물이 태어나서 한번 간다, 죽어간다 라는 뜻의 갈왕이었다가 나중에는 가다, 반복하다라는 뜻처럼 왕복 이럴 때처럼 쓰이게 됐죠. 물론 옛날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복하다 할 때는 오고 간다라는 뜻이지만 왕년 그러면 지나간 해란 뜻입니다. 이때 이것은 옛날이란 뜻이에요. 옛날 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옛날 해, 왕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하죠. 왕년에 말이야, 내가 참 멋있었다. 사실 여러분도 믿지 않겠지만 저도 왕년에는 앞에 머리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것처럼 지나간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이 뻥을 치는 사람은 현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당당히 사십시오. 왕년에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왕년에는 어느 한 집안의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머리숱 빠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요. 좀 험하게 변했다 이거예요. 왕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년에 귀한 공주 왕자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황제가 되기 위한 과정, 황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황후가 되는 과정을 포기한 사람만이 화장품을 황후후자를 바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멋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 이왕도 왕자 갈왕자입니다. 다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나왔을까요? 기왕불구니까 안이불자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안이불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안이불자는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건 요 밑에 모양은 새고요. 이건 하늘입니다. 즉 새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 가지고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안이불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다리는 일은 꼭 오지 않는 법이 더 많죠. 새가 하늘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안이불, 너무나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것을 디귿이나 지읒 앞에서는 부로 읽히죠. 부동입니다. 이걸 불동이라고 읽지 않죠. 안이불 다음에 초성이 처음 첫 자리 음이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이것은 부로 읽힌다. 지금 디귿이 오죠. 동, 그래서 부동입니다. 부동이라는 뜻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행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이불 다행행, 다행이 아니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안이불이 들어가면 부정형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는 부정사입니다. 무엇을 금지하는 말인 말물자와는 다르죠. 말물은 부정명령입니다. 한마디로 금지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수영 치지 말라 하면 물영입니다. 헤엄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영이면 수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수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기왕불구의 구자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요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의 구는 당연히 허물구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허물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재밌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뒤져올 지자 사람인 자입니다. 즉 뒤져오는 사람을 입으로 꾸짖는다는 데서 허물하다, 꾸짖다라는 얘기. 야, 너 제발 어떤 기준선 안으로 뒤져오지 말고 딱 빨리 들어와.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입으로 꾸짖고 탓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허물구, 탓할구자입니다. 우리가 구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징은 재앙이 있을 징조 또는 천재가 있을 징조를 구징이라고 그러고요. 구회라는 말은 남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뉘우치는 걸 구회라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듣고 깨우치고 그 허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드물 뿐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누군가가 가르쳐 줬거든요. 아, 내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조심한다면 여러분도 성인과 닮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네 자가 갖고 있는 문장 형식이나 그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야, 기왕불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죠. 이미 기자의 갈왕은 이미 가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주어입니다. 그 다음 안이불은 부정사고 구는 탓하다 허물하다에 뭐가 되죠? 그렇죠, 서술어가 됩니다. 주어 서술어, 즉 이미 지나간 것은 허물하지 않는다. 이게 목적어로 강조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적어로 보고 이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야, 차에 타 이거보다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버스표를 가지고 차에 타 하면 버스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앞에 나오죠. 그런데 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 차에 버스표를 가지고 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성분을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시키는 경우 꼭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논어라는 책에 나옵니다. 논어는 공자의 일생일대기를 서술형처럼 문답 형식으로도 기록된 책입니다. 이 논어에 공자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노나라 애공이 공자의 제자인 제아에게 사에 대해서 묻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가 뭡니까? 우리가 사직 공헌할 때 사직은 뭐예요? 그렇죠. 사라는 것은 천자나 제후가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곡식을 제사 지내는 걸 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직이라는 건 나라를 지켜주는 그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과 곡식을 풍요롭게 지켜주는 수호신을 지켜주는 그 제단을 합쳐서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천자나 제후가 되고 왕이 되면 사직에 당연히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그 사직을 보존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백성을, 하나는 하늘을. 그래서 사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그 임금의 하야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는 말은 사직을 버리겠다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에 대해서 제아에게 묻습니다. 제아가 아무리 똑똑하니까 노나라 애공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아가 잔머리를 빗고 대답을 합니다. 하우시는 사에다가 소나무를 심고 은나라 사람은 사에다가 잣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주나라 사람은 사에다가 밤나무를 심었는데 이 밤나무 율자가 전율하다의 율자와 똑같기 때문에 밤나무를 심은 까닭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려는 뜻에서였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요, 황당해합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희롱하죠. 이 소식을 들은 공자는 가뜩이나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르고 공포정치를 하는 임금이 제아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을 더 공포스럽게 할까봐 두려워했다가 공자는 제아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루어진 일이라 내가 말하지 않겠고 되어버린 일이라 간하지 않겠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허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통해서 제아의 언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꾸짖습니다. 여러분, 진짜 포기는 체념회사상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가려거든 무엇을 지려밟고 가라고요? 죽어도 아니 보내드리오리다 하면서 갈 때는 꽃을 지려밟고 가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보내는 겁니까? 안 보내는 거죠. 꾸짖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심하게 꾸짖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왕불구. 여러분, 공자는 사실 제아에게 이렇게 세 단어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사불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고, 수사불간, 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간하지 않겠고, 기왕불구,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탓하지 않겠다. 이 중에서 가장 그 표현이 적합하고 그 세 번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인 기왕불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 누군가에 의해서 간함을 듣거나 허물을 듣거나 이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탓하지도 않겠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더 경계하십시오.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 윗사람이 말합니까? 기왕불구라. 또 아랫사람이 일을 실수합니까? 그럴 때 기왕불구라 한마디 하면서 말하십시오. 옛날 제아의 어설픈 행동이 백성을 더 두렵게 해 임금을 충동질할까 해서 나중에 했던 공자의 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탓하는 거죠. 놀라운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온 마파람이 가시나무에도 싹을 돋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은 사악하고 힘든 사람에게 웃음을 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파람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고사성어, 탓하지 않는다. 정말 탓하는 거죠. 이런 경우 표현 여러분이 한 번씩 써먹어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 여러분을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